자, 약편 시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가 이제 1999년에서 2009년 대략 10년 잡은 거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야. 자, 이때 의약편 시대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의대 수의편, 약편이 있었어요. 한의편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한의편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의대는 이제 저는 기억나거든요. 한의편 하셨던 분들이랑 같이 또 일도 가지고 가끔 그분들이 주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내가 너 날짜가 나이가 어떻게 되니 물어보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연세 많이 드셨던 분들도 제가 처음으로 99년에 와서 강의했을 때 수강생 중에 60 넘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한의대 가시려고. 이제 한학은 많이 하신 거지. 한 분은 되게 잘하시니까 한번 이제 한의를 좀 해보시고 싶다고 60 하신 분이 오신 경우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손주가 선생님 얼굴을 다 알아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하도 동영상을 틀어놓으셔가지고 손주가 지나가다가 저분 누구냐고 저 아줌마 누구냐고. 그때는 저도 어렸어요. 어려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손주가 안다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의편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한의편도 서운하시려. 자,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형식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지만 중요 주제는 제가 이 문제집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봤거든요. 제가 99년부터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기초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도 제가 지금 보면 저도 놀라우는 정말 좀 문제가 좋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생물학적 지식이 좀 바뀐 것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생명의 다양성 파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질병 이름이라던가 또는 약물 이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낼 문제가 많지 않았어. 유전자나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99년에 여기 와서 처음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김영에서. 제가 이렇게 선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분자생물 전공이었기 때문이에요. 분자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없었고, 그러니까 유전까지는 문제를 푸는데 DNA. 와, 신기해. 이랬던 시절이라고. 그때 많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PCR이야. 아까 2대 문제 중에서 PCR 문제 잠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문제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전 예전에 그거를 약편 때 풀었거든요. 약편 때 훨씬 더 어렵게도 풀었어요. 그 PCR에서 증폭되는 DNA 양을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추정하면서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왔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분자생물학이 막 태동기여서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한동안 분자생물학이 정말 많이 나오다가 요즘엔 분자생물학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생리학이 조금 빈약했는데 요즘은 생리학이 조금 더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해요. 생리학적인 지식이. 그래서 중요 주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좀 전공 지식을 요구했었어요. 약편 시대가. 근데 그러니까 일단 약편 시대에 집중해서 알려드리자면 약편이 궁금할 거니까 조금 전공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고 수준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대나 2대 수준 오히려 조금 더 그리고 연고도 예전에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 연고 여하튼 그래서 약간은 전공 지식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도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거는 의대랑 같이 봐서 그래. 의약편 시대에 대해서 제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번 책을 만들어 봤고 특강을 좀 마련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특강 강의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그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교재 표지이고요. 표지를 찾잖아요. 우리는 한 500문항 정도, 약 500문항 정도 되는데 학교별로 되어 있어요. DS가 덕성여대겠죠. 뜻은 없거든. 그래서 다 제가 맞는 약자야. 전혀 그 학교랑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약자 36이면 S하고 Y인가? 아니 그럼 서울대는 어떻게 써야 돼? 서울대가 약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SO도 좀 이상하고 서울대 한 문제 있어요. 서울대 약대가 있었어요. 서울대 어디지? 서울대 어디지? SU. 그래서 서울 유니버시티에서 얘만 SU야. 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두 글자라 이게 좀 되는데 여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CA가 중앙대고요. 그리고 CM이 충남대. 충남약대 굉장히 까칠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약대에 나왔던 많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좀 모아서 제가 좀 추렸는데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 계속 재활용할 만한 거 그런 문제들을 추려봤어요. 유형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서울대 5월 주관식이었어요. 5월 주관식이었고 그리고 충남대 문제도 좀 보여드리자면 옳은 걸 여러 개 고르라 그래. 1번부터 5번까지 주고 답을 3개 골라라, 2개 골라라. 뭐 이런 유형도 있었고요. 또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50문항, 전남대 40문항 이렇게 문항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특강을 마련한 거예요. 2월 달에. 그리고 약편 시대는 1, 2, 3으로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피트도 굉장히 풀면 다 좋아. 피트 문제 다 풀면 좋아. 물론. 그러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 추려서 2세대로 피트 문제를 할 거고 3세대는 이제 예상 문제로 가지 않을까. 약편을 이렇게 지금 잡고 있어요.
제가 전공은 아주 딱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의대, 수의대, 약대가 이제 점점점 이제 뭐랄까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바람에 조금씩 제가 변수를 올해 좀 만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편은 이렇게 대비를 해드리지 않을까. 이론은 이제 제가 이론은 심화이론까지만 심화이론이랑 세포생물학을 조금 심화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이론은 거기까지 쫓아오시면 되고, 문제는 이렇게 좀 저는 좀 뜯어서 해드리는 편이에요. 약편은 약편스럽게 해드리고, 전공편이 모아놓고, 그리고 의편 모아놓을 거예요. 수의편도 이렇게 따로 올해는 진행을 할 생각이 좀 있거든요. 특강을 마련해 볼 생각이고, 일단 약편은 이 당시가 이게 의약편 문제가 다 포함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덕성여대는 의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편만 받겠죠. 예, 하지만 건대는 의대, 수의대가 같은 시험을 봤거든요. 그 의대, 수의대, 약대가 맨 위에 건대인데 같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의대나 수의대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랄까 고전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문제예요. 레벨이 보이죠. 산염기 평형. 이게 덕성여대가 한번 기출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이거를 심화 수업 때는 해요. 그러니까 전공, 의편 공통 심화 수업 때는 해요. 호흡성 산증이라고 하는데 pH 변화인데요. 여기서 호흡에서의 CO2는 산성물질이에요. CO2가 잔뜩 들어간 음료가 탄산음료가 산성이라고 하잖아, 흔히들. 콜라 이빨 넣으면 썩을까요? 실험해봤어요. TV에서 하더라고. 안 썩어요. 그 정도 산성은 아니래. 그 정도 산성은 아닌데, 에너지 음료들, 이렇게 있잖아. 애들 잠 깨고 막 바짝바짝 에너지 확 내는 그런 음료들은 치아가 녹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양치하셔야 된대요. 그 에너지 음료들 먹으면. 그 TV 방송에서 봤을 땐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CO2는 산성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 그럼 호흡성 산증이 뭐냐면은요, 호흡을 못해서 내 몸에 CO2가 쌓이면 내 몸이 산성화가 돼. 그게 호흡성 산증이야.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거 안 들어보셨으면 앞으로 배우게 되실 것들이에요. 저는 이걸 심화 때 하는데요. 이 정도는 심화 때 해요. 신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장에서 이게 산증이잖아. 수소이온의 배설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나는 pH 산도를 유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몰라도 돼. 일단 산증이잖아. 산이 많대. 산이 많다는 건 수소가 많아. 수소가 많으면 내보내야지. 내보내야지. 그죠? 자, 호흡성 산증이 발생하면 신장의 생효관에서 일단 산증이 중요해. 호흡은 둘째 치고. 산증이 중요하고, 그럼 신장에서 HCO3-, 그쵸? HCO3- 중탄산염을 재흡수하는 거야. 근데 이런 재흡수가 확산일까요? 확산은 아니잖아. 확산은 수동.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게 확산이야. 이건 능동으로 해야지. 더더군다나 내가 산증이 나면 우리 몸에서 HCO3-가 알칼리 물질이거든? 내가 산이면 알칼리가 적다는 거잖아. 적은데 깎고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능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사성 알칼리증, 물론 나중에 그냥 외우기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대사성 알칼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대사성 있는 호흡성은 지금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일단 알칼리증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알칼리, 내 몸이 알칼리가 되었어. 그러면 호흡이 촉진된다고? 호흡이 뭐라고 할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내보내면 이산화탄소가 산성이라고 그랬잖아. 알칼리야 이렇게 되면 알칼리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지? 자, 심한 설사는 산증의 원인이다. 설사는 뭐냐면요, 장액이 나가는 거다. 이게 딱 우리가 위를 경계로 해요. 그러니까 위에 게 나가는 게 구토야. 토하는 거, 위가 나가는 거고, 심한 구토는 좀 달라. 그건 진짜 장애까지 올라와, 이렇게. 그래서 그냥 구토인데, 구토는 위가 나가고요. 설사는 위 아래쪽이 나가. 자, 그럼 위에선 위산이 나오지. 그지? 장 쪽, 소장이나 이런 장 쪽에서는 왜 췌장에서, 이자에서 알칼리 물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칼리 소실이야. 알칼리가 소실됐어. 그지? 알칼리가 소실되면 산증이야. 그죠? 대사성은 나중에 합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흡이 원인이 되면 호흡성이고, 호흡 아니면 대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도 호흡이니 대사니 막 이런 데 막 모르는 말이 나왔어. 에이, 산증 알칼리증에다 포인트를 주면 되지. 그럼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외워놓을 거지만. 되지? 그래서 라예요. 옳은 거 하나. 라. 이런 문제도 있고요. 레벨이 보이죠?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요. 결국 중요한 건 매번 반복됩니다.